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부터 가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하기 전에 일단 유가증권이 뭔가를 먼저 볼게요. 참고해 보시면 유가증권의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가증권 무슨 뜻이냐면 뭐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증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실물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렇게 종이처럼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주식인데요. 그냥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 종류가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대요. 지분이 뭐야? 지분은 퍼센트죠. 뭐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다. 뭐 채무는 뭐야? 빚이죠. 네?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봅시다. 이제 이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뭔지 다 모르시는 분 없지? 요것의 대표적인 게 사채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뭐 이런 거, 공채. 자,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저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을 사주는데, 주식이 잘 되면, 이제 회사가 잘 되면 투자한 대가에 비례해서 이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이제 대박이라는 얘기죠. 사채는 투자하면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채에는 주식에도 액면이 있고요. 사채에도 액면이 적혀 있어요. 액면 얼마짜리. 그리고 얘는 만기가 존재하고 뭐 3년, 최소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나 봤더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저 회사한테 주식을 사주면 저 회사는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회사에 사채를 또는 뭐 국채나 공채를 이렇게 채권을 사주면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채무증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빚인 거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유가증권의 내용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취득했을 때는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현금을 얼마 줄 거예요. 그런데 살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걸 살 거거든요. 지분증권을 사든지 채무증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사채를 사든지. 주식을 사면 저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많이 벌면 배당을 줘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저 회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아.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채에서 저 윗급수에 배우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돈 주고 샀잖아. 그럼 이거라고 하냐? 이거라고 하냐? 주식이라고 하냐? 사채라고 하냐? 아니라 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를 배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생긴 모양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어쩔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부르고, 요 두 개는 투자 자산입니다. 요거는 당좌 자산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 윗급수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이름을 결정을 지으려면 어느 경우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경우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거냐. 첫 번째가 정의겠죠. 그래서 정의는, 자, 이걸 사긴 샀는데요. 뭐 하려고 샀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생긴대요. 사고팔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어. 근데 취득한 목적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인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쓰는 이름이 뭔 소리 하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겠죠. 그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적혔겠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구나.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기는 이 채무증권만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채무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름을 쓰는 거야. 얘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도 아니야.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것도 아니야. 그냥 내킨 대로 내다 팔겠다.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다. 이거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되겠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산이잖아. 취득하면 왼쪽에 쓰는 거야. 그리고 돈 주면 나가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좀 내용이 깁니다. 첫 번째가 이것을 샀을 때 취득했을 때의 그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 왼쪽에 적을 건데 이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런 형태를 샀으면 뭘 받는다고?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면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잘 몰라도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 알죠? 주식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 내가 오늘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아침에 110만 원 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데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지금 옮겨 다니는 시장 가격을 쫓아다닐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보고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 아니라 기말에, 즉 보고기한 종료일이 12월 말이라면 내가 지금 취득했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말에 가격이 120이야. 그럼 100이라고 적어놨는데 120으로 옮길 거냐 가만 놔둘 거냐. 평가한다는 얘기는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이제 내다 팔 때의 얘기가 있겠죠. 갖고 있던 걸 내다 팔아. 비싸게 팔면 처분이, 싸게 팔면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생긴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발생 과정을 보면 취득했을 때의 이름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 금액은 얼마를 할 거냐.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문제.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기말에 갖고 있다가 시가가 움직이면 기말 평가, 그 다음에 내다 팔 때 처분을 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자,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원가부터 봅시다. 취득 원가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 단기 매매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사고 파는 매매한 날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인식이라는 단어 있죠. 요즘 질문하신 분 있던데, 재무상태표 인식하래. 뭔 말이냐 이게. 너무 어렵네요. 좀 쉽게 할게. 계상하래요. 계상도 어렵다 야. 기록하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좀 더 넓은 범위. 응? 계상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이 단어들이 다 어려우니까 계상을 찾아봤다. 인식을 찾아봤다. 계상을 찾아봤다. 계상을 찾으면 뭐 나와? 요즘 뭐 계상하면 이제 계상의 뜻도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계상 치면 윤계상이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야. 즉 이걸 인식을 기록이라고 적어보면 단기 매매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즉 매매한 날에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래요. 산 날이잖아. 샀으면 돈 주고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야. 그게 인식이에요. 자,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있다면, 즉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인데 저걸 사기 위해서 이것과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생겨요. 즉 비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뭐 저걸 사기 위해서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거나 뭐 증권거래소에 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줘야 된다면 최초 인식하는 이 공정가치에 적지 않고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돼 있죠. 빼먹어 버렸네.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 자, 여기 적을 금액은 뭘로 적냐면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보통은 어떤 주식을 사거나 채권 살 때는 공정가치를 주고 살 거예요. 공정가치보다 왜 비싸게 주고 사겠어? 그 금액이 이거야. 이렇게 적으면 돼. 예? 여기다가. 자, 그런데 이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부대 원가, 또 거래 원가. 거래 원가가 생겨. 돈이 좀 더 추가로 더 나가. 이렇게 현금으로 뭐 수수료 내지는 뭐 증권거래세 이런 게 나가면 여기다 더하지 말래요. 여기다 더하지 말고 따로 쓰래. 그리고 여기를 비용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고 그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취득했는데 목적 잘 보시고 단기간 내 매매차의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 이게 취득 금액인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로 줄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공정가치 적어요. 그리고 이걸 취득하는데 거래 원가가 추가적인 비용이 생겨요. 그럼 돈 더 나가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비용 처리합니다. 이건 대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여러분이 쭉 보시겠지만 이 어떤 자산이죠. 이게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생기면 원래 이 자산에다 다 더해야 돼요. 예?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100만 원을 주는데 그럼 100이라고 적겠지. 당연히 공정가치로 주고. 그런데 무슨 거래 수수료가 1,000원이 들어요. 그럼 이걸 원래 여기다 더하는 거야. 근데 더하지 말고 이렇게 1,000원을 비용으로 따로 적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대원칙이 어긋나는데 왜 예전에는 합쳤어요. 근데 왜 떨어뜨리라고 한 것 같냐면 이 주식은 굉장히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이에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또 내일 샀다가 모레 팔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원칙이 어긋난다고 그랬어요. 이것 빼면 나머지는 다 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한 주당 1,000원짜리인 공정가치 1,000원짜리인 주식을 사요. 근데 몇 주를 사냐면 10,000주를 삽니다. 그럼 돈 얼마 들었겠어? 1,000만 원 들었겠죠?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걸 사는데 약간의 거래 비용이 듭니다. 거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 합치면요. 1,0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 원가가 1,020만 원이 아니지. 1,002만 원. 제가 혹시 이렇게 강의 도중에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실수할 수가 있죠. 1,002만 원인데 뭐 1,020만 원이라고 쓰거나 그러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걸 나눠봐 이제 10,000주로. 그럼 주당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요. 1,000원짜리였죠. 1,002원짜리가 돼. 한 주당 단가가. 근데 이거 금방 내다 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계속 주당 단가는 1,000원으로 관리가 편할 텐데 이 금액에 비해서 이 엄청나게 조그만 금액을 딱 더해버리면 단가가 아주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아마도 얼마 비용이 되지 않고 이게 오래 갖고 있을 거면 또 몰라. 오늘 샀다 내일 팔 건데 자꾸 이걸 더해버렸더니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거는 비용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라는 얘기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매매한 날 이렇게 적어. 그럼 적으면 재무상태표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적어라. 공정가치로 주고 살 거예요. 안 그런 경우는 쭉 위급수에서 한번 볼 거니까.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어떤 수수료 등이 있다면 합치지 말고 떨어뜨려서 비용 처리하세요. 그 이유는 단가 지저분해지니까 금방 팔 건데 최초 인식 시 하는 공정가치 가산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십시오. 대원칙이 어긋난다고 그랬네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이제 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주를 삽니다. 액면이 5,000원인데 주식 이게 종이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발행이 된다면 뭐 주식회사 삼성 자, 액면 써 있습니다. 아마 액면이 5,000원쯤 할 겁니다. 액면 5,000원, 이 주식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사채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만기가 적혀 있어요. 만기 3년. 뭐 이자율 10% 뭐 이렇게 사채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샀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액면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10주를 샀는데 공정가치인 6,000원씩에 돌아다닌대요. 보세요. 주식의 종이에는 5,000원을 찍혔는데 6,000원에 돌아다닌다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것은 140만 원이 넘어요. 아, 여기 종이떼기에는 5,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140만 원을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돌았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위급수에 배우시게 하고. 그래서 이 주식을 사려면 140만 원 준다니 여기로 보면 6,000원씩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샀죠? 뭐가 들어왔어요? 유가증권 샀잖아. 주식의 형태. 자, 여기 주식의 형태. 여기 봅시다. 지분증권의 형태를 샀잖아요. 지분증권. 예? 주식이 샀으니까. 자, 이거 샀는데 취득한 목적이 뭐야? 단기가 내 매매 차익이라잖아. 그러면 이제 이름 셋 중에 하나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는 거예요. 뭘로 적어? 공정가치로. 액면이 아니라 공정가치 6,000원짜리 10주니까 6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돈 줬죠? 뭘로 줬냐? 현금 나갔어요. 현금 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 에? 취득 원가.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액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 액면은 뭐냐? 이 액면은 요것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예요. 관심 끊어도 되는데 혹시 궁금해 할까봐 설명만 잠깐 할게요. 이거 들으면 머리 아플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것은 지금 산 사람이고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본금은 액면에다가 주식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이게 액면이잖아. 5,000원짜리 10주. 그리고 이 사람 돈 벌잖아요. 현금을 얼마 받아? 6만 원 받아요. 벌어진 차이가 있잖아요. 얘가 부족하죠. 이때 선생님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몰라 됩니다. 신경 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액면이라고 써있는 이 금액, 이거는 나 취득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정가치로 적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LG전자 이번엔 사채를 삽니다. 이제 채무증권 사죠. 뭐가 됐건 취득한 목적이 뭐야?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이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야지.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로 적어요. 액면은 무시하고 7,000원씩에 삽니다. 7,000원짜리 10자. 7만 원.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랬는데요. 이 사채는 1자, 2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자, 현금 나갑니다.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관심 끊어도 됩니다. 현금 7만 원 줬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액면 무시하시라고 했어요. 액면은 이 사채를 발행한 LG전자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심 끄시고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자,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고 합니다. 이거 부채입니다. 사채를 액면으로 적습니다. 만 원. 만 원짜리 10주죠. 10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면이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은 7만 원밖에 못 받잖아. 적게 받죠. 이때 쓰는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름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액면이 나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 액면으로. 나중에 급수에서 배우시러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롯데전자의 주식 10주를 샀는데요. 액면 5,000원 필요 없다고 그랬고 8,000원입니다. 공정가치가. 근데 거래 수수료가 함께 나갑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샀네요.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를 적어요. 공정가치가 8,000원짜리 10주니까 8만 원. 돈 나가죠? 현금으로 돈 내보냅니다. 8,000원씩에 10주가 나갔으니까 8만 원이 나갈 건데요. 거래 수수료 4,000원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84,000원이 나갑니다. 이 4,000원을 여기다 합치지 말랬죠? 뭐라고요? 합치지 말고 비용 처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걸?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급 수수료. 또는 동일한 명칭으로 수수료, 비용 섞어서 쓰네요. 객관식에서는 지급 수수료가 나오기도 하고 수수료, 비용 동일한 말이에요. 즉 여기다 더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비용. 이쪽이 비용이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비용의 발생.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되냐? 이름은 이건데 판매비와 관리면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지금 주식을 쓸데없이 돈 남아서 주식 투자하는데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에 들어있는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이게 주식을 사고 파는 이게 주된 업인 금융업이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게 맞겠지만 일반 기업이라면 판매비와 관리비 쓰는 게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취득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은 두 번째 얘기죠. 이제 이게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거고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거야. 근데 이제 회계처를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을 받으면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봅시다.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은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걸로 그냥 보통주 이렇게 하고 그 보통주에 비해서 특별한 무슨 우선권이 존재하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됐건 보통주가 됐건 이런 지분주권 투자하면 배당금 수익을 얻게 되는데 투자한 대가로 말씀드렸죠. 여기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는 거야.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면 돼. 사채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아 이자 수익이라고 해. 자, 배당금을 얻을 수 있고 사채나 국공채, 국가나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이런 채무증권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현금 배당의 경우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당금 수익을 하세요. 자, 배당에는요. 현금으로 받는 배당이 있고 그냥 현찰 주는 거야. 아니고 주식으로 주는 배당이 있어요. 내가 저 회사 삼성전자에 투자했더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당 1,000원씩 돈을 준다. 현금 배당을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현금 1,000원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익이에요. 영업활동 아니지. 영업 외 수익이야. 그 다음에 그럼 주식 배당을 받았다고요? 한 주 갖고 있는 사람, 10주 갖고 있는 사람당 한 주씩 주식을 더 주는 거야.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렇게 주식을 4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한 주 이렇게. 근데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당 한 주씩 더 줘봐. 그러면 없는 것을 뜯어주는 게 아니라 이 피자 조각을 이렇게 쪼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피자를 한 판을 샀어요. 애들이 한 조각씩 먹을래? 2조각씩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한 조각씩 먹겠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2조각씩 달래요. 그럼 이렇게 쪼개주면 되지. 네? 그러니까 회계처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판을 더 잘게 작은 주식수로 더 많은 주식수로 쪼개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꼭 돈을 받아야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그 배당을 받을 권리가 딱 확정된 시점 그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시고 거기까지는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으니까. 보세요.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이 뭐 하는 주식이야? 잠깐 샀다가 쌀 때 사다 바로바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배당 받겠니? 예? 혹시 재수없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또 이자 수익은 이제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데 이자는 보유 기간 중에 액면 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말 들을기 어려운데 그냥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를 받을 정도면 이자를 매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줄 텐데 그때까지 계속 갖고 있겠어? 사고팔고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혹시 좀 길게 그릴게. 보통 채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보통은 요날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통째로 줍니다. 2,000원. 근데 내가 처음부터 다 갖고 있었으면 이 이자가 다 내 건데 내가 한 절반쯤에 7월 1일 날 취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여기서부터 내가 갖고 있잖아. 나의. 그럼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자를 줄 때는 얘가 갖고 있었던 거나 얘가 갖고 있었던 아무 상관없이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자가 이게 다야? 이 1,000원은 얘 거지. 예? 그러니까 얘가 팔 때 이자를 포기하고 팔겠어요? 이자를 받고 팔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하는 액면 이자만큼 액면에 찍힌 사채 액면 얼마짜리의 이자율 몇 프로만큼이 자기 거다. 예?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냥 시험에 혹시 나오면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요? 그럼 배당금 수익 돈 받고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자 받았다고요? 돈 집어넣고 이자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나올 일 없겠죠. 단기 매매증권은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니까. 그냥 틀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사례 볼게요, 이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 2,000원이 확정돼서 통장에 찍혔습니다. 아, 주식에 투자한 대가로 현금 배당을 받았다고? 돈 들어왔죠? 현금도 2,000원. 왼쪽에 넣었죠? 뭐라고요? 현금 배당? 배당금 수익이에요. 이름 들어놓으시면 되겠죠? 2,000원.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어? 판을 더 많이 잘게 쪼갠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 다음에 LG전자 사채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 8,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지금 집어넣으면 되죠. 2,000원.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자 수익. 그냥 사례를 만들어 본 것 뿐입니다. 거의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속 측정. 여기 앞에 써 있는 표현은요. 뭐 최초 인식과 측정, 그 다음 후속 측정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은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기말 평가 이런 얘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해서 결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음에 샀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장부에 이렇게 잡혀 있겠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쭉 가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다 딱 12월 말에 결산일자에 걸려. 보고의 종료일 이날이라면 이 날의 가치가 100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으로 튀어요. 이럴 수도 있고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재수가 없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는 공정가치. 이게 지금 결산일의 공정가치잖아요. 이걸로 평가를 하래요. 이게 공정가치니까. 이걸로 평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정가치의 변동분. 지금 100이 20으로 튀었으니까 20만 원만큼 플러스가 난 거죠. 이 변동분. 얘는 마이너스가 20만 원 난 거죠. 이 변동분을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를 오른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고 떨어진 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는 수익 잡고 올라간 거는 하나는 비용 잡고 떨어진 거는 처리하시래요.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이 주식이 100에 샀는데 120으로 튀었죠. 튀었는데 실현된 건 아니잖아. 튀었을 때 12월 말에 팔아버렸으면 20만 원에 딱 실현이 생길 텐데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건데 실현된 건 아니잖아. 그냥 갖고 있어서 늘어났다고만 아는 거지.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합니다.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이에요. 손익. 예?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익을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세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이때 이익이라고 쓰는 이름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였잖아. 그 말에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을 잡는 거고 떨어진 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을 잡는 겁니다. 예? 그 말에 해야 될 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보통 주식은 시장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시장 가격은 보고기간 말 현재 종가로 한다. 우리 회사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12월 30일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문 닫는 날의 가격을 시장 가격 공정가치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래 사례 보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75래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장부 금액이 75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장부에 이미 75만 원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가치가 오르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이 없어도 짧게 쓸게요. 단기 매매증권 75만 원.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자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런데 기말 공정가치가 80으로 튀었습니다. 자, 75인 자산이 8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75는 장부에 이미 잡혀있걸. 이걸 8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를 넣어줘야 되겠어요? 80을 넣어? 75가 있는데 5만 원만 넣어야 돼. 이렇게. 이해되죠? 아, 여기다 80을 다 넣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장부에 75가 있다는 얘기는 75를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잡혀 있다니까, 이렇게. 자, 5만 원 늘려요. 그럼 이게 만나서 8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되겠죠? 나한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지 뻔히 알죠?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해봤으면 75에 샀는데 80으로 튀었다니까. 5만 원 늘어나는 거죠. 자, 이쪽에 적어야 되겠죠? 이쪽에 뭐가 있어야겠어? 자산이 줄었어요? 자산 늘었잖아요. 준 자산 없어. 부채가 늘었냐? 뭔 빚이 늘어? 이익이 생겼는데. 자본이 늘었냐? 아니라니까? 수익이 생겼잖아. 뭐 했는데? 단기, 매매, 증권, 뭐 해가지고? 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익이 생겼습니다. 5만 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업활동 관련하는 거죠. 영업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80이래요. 그러면 말이 없어도 여기에 이미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장부 금액이 80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70으로 뚝 떨어졌네요. 자, 이 80일 잡혀 있는 것을 70으로 내려야 돼요. 만나서. 그러니까 잡혀 있는 10을 이렇게 제거시키면 단기 매매증권을 10만 원 이렇게 제거시키면 여기 잡혀 있는 곳에서 10을 제거시켰기 때문에 70이 딱 남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내려와 이제 없애버려. 그리고 나서 이쪽을 채워. 이쪽이 뭐예요? 자산이 증가했어요? 뭘 증가해? 감소했구만. 부채가 줄었냐? 무슨 부채? 평가에서 손실 났는데 자본이 준 것도 아니죠? 비용이 생겼어요. 비용의 발생. 이때 선생님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10만 원 줄었죠. 이렇게. 이게 평가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장부 금액이 75가 80이 됐으니까 5만 원 늘리고 평가 2. 80이 70이 됐으니까 10만 원 내리고 평가 손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속 측정, 즉 처분이죠. 이제 내다 파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마지막 일. 처음에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를 얼마를 적을 거냐. 그 다음에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기말에 공정가치가 오르면 평가 이익, 떨어지면 평가 손실. 마지막에 갖고 있다가 내다 팔아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식적인 거죠. 내다 팔려면 얼마에 파니? 처분 금액과 누굴 비교해요? 장부에 있는 금액을 비교해야 되겠죠.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자, 장부 금액 1000이야. 근데 내다 팔 때 1200을 팔아요. 비싸게 팔았잖아요. 처분 200원 남는 거. 장부에 1000 잡힌 건데 800원에 팔아요. 200원 손해본 거잖아.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증권 연평가죠. 여기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라고만 바꾸면 돼요. 처분 이익, 처분 손실 200원. 그 상황입니다. 예제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 볼게요.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이 있는데요. 장부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증권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뭐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장부에 잡혀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걸 20만 원에 처분합니다. 자, 이제 내다 팔게요. 내다 팔고 이거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산 감소에 줄였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잡힌 16만 원 빼버립니다. 그리고 돈 받습니다. 20만 원을 현금으로 팔았어요. 그럼 현금 2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다 했죠? 자산 빼고 자산 증가시키고 양쪽 채워야 되겠죠? 이쪽에 4만 원이 부족하네요. 무슨 일이죠? 16만 원짜리가 날아가고 돈 20만 원 받았으니까 비싸게 판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뭐라고 불러요?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 수익. 생길 수 있는 게 수익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 10주인데 주당 장부 금액이
이렇게 된 것은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당. 단가를 말하는 주당 25,000원씩이에요.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10주를 내다 판대요. 25,000원짜리 장부에 잡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지. 25,000원짜리가 10주면 25만 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사서. 자, 그런데 요 10주를 2만 원씩에 내다 팔아요. 뺄게요. 단기 매매증권을 25만 원짜리가 날라가요. 25만 원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돈은 2만 원씩밖에 못 받죠. 현금으로. 현금 20만 원 들어오네요. 지금 날라가는 것은 25, 돈은 20밖에 안 들어와요. 5만 원 손에 났죠. 5만 원 채워요. 이쪽에 생길 수 있는 게 뭐야? 자산이 증가한 거 아니고 부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본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비용. 그때 쓰는 이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죠.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을 씁니다. 평가하면 평가이익, 평가손실. 내다 팔면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죠.